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하여 전국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일전 라이브 영상으로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인데요. 해당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종전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특별한 거절 사유를 만족하지 않는 이상 무제한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확한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말하게 되면 총 3가지 사항들을 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임대차 신고제, 두 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 마지막 세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경우는 2년의 계약기간으로 한 차례 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를 살펴보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해당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을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규정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2항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차 기간은 추가적으로 2년이 더 연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흔히 2+2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규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매우 큰 규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그래,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쓸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5% 이내로는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대를 높이려고 했었을 때 5% 이하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지 5%까지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지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임차인이 나는 한 푼도 못 올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사망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5%까지 올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5% 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한 것이지 협의가 불발되게 되면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라는 사항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은 사항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련해서는 제6조의 1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임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도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퇴거하고 싶을 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월세를 한 번이라도 놓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에 있어서 3개월 만에 구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데요. 통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보통 잔금까지만 2-3달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반년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쓰면서 2년 더 살겠다라고 한 사람조차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게 되면 된다라는 사실은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임대인 역시도 자금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맞춰야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전월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시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반대로 전세 금액이 하락하는 역전세 시기에는 이는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금액이 높을 때는 청구권을 사용하다가 전세 금액이 하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퇴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 시장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다 힘든 상황 속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무제한이 되게 된다면 임대차 시장이 사실상 망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통되는 물량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전세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수요 공급에 대한 이해만 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플라이, 디맨드, 즉 수요 공급 곡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해당 수요 공급 곡선에서 임대차 시장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가격은 균형점에서 맞춰지게 되지만 수요가 증감으로 인하여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하여 거래 가격에 상한선이 생기게 되면 이중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시장 속에서는 계약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새롭게 임대차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시세가 형성되게 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극단적으로 무제한까지 쓸 수 있게 되게 되면 해당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가격 상한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시장 균형점은 A에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하여 가격을 억누르게 되면 일부 세입자의 경우는 낮은 금액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었던 세입자가 아니라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세입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유통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남은 물량에 많은 세입자가 몰리게 되면서 더 높은 전세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전입하는 지역일수록 더욱더 큰 문제점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 그리고 주요 광역시들의 경우는 새롭게 시장 참여를 하려는 세입자로 인하여 전세 금액이 더욱더 폭등할 여지가 높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욱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위자 뺏기 놀이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전체적인 위자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사람이 더 추가가 되게 되면 남은 위자를 두고서 싸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6년도부터 사실상 공급 절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평균 멸실 물량이 2만에서 3만 세대인 것을 고려하게 되면 서울의 주택수가 순증의 시대가 아니라 순감의 시대가 오게 된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파트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보니 2026년도는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서 계속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은 줄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한 시점 속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심축부터 흔들리게 되면 공급 부족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게 될까요? 유럽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유럽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독일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세입자를 드릴 때 임대인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는 면적까지도 본다라고도 합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비율은 43.6%나 되는데요. 제가 무주택자라고 표현해 놨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구별 주택 소유 현황입니다. 한 가구 내에서도 무주택자 자체는 훨씬 더 많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 곧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정책이 진정하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라치기로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조차도 기득권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갈라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 임대차 3법 도입 당시 전세 금액이 폭등하면서 전세계약 갱신에 성공한 세입자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새롭게 집을 구해야 되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들의 고통이 매우 커졌었는데요. 특히 올라간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임대 공급을 늘려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에 있지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다 뛰게 되다 보니 문재인 정권 당시의 패닉 바잉이 향후 재현될까 두렵습니다. 신규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당장 나의 경우는 임대료를 동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낮은 금액의 전세를 구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 또한 언젠가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높아진 금액이 정상적인 전세 시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낮게 임대차를 두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1항 8호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임대인 혹은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폭등 시기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로 인한 갈등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사용이 현실화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는 파탄나게 되고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 통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낮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낮은 이유는 바로 전세 제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잘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정부의 무리한 임대차 시장 개입은 전세 소멸은 물론 월세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약자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에 대한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선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잘못될 게 뻔히 보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딱 이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대한 사항까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